논어의 5편 공야장 1. 공자께서 공야장 공자의 제자입니다. 공야장은 가히 사위를 삼을 만하다. 비록 그가 검은 노끈으로 묶여 있었으나 그것은 그 사람의 죄가 아니니라 하시고 자기 딸을 공야장의 아내로 주셨다. 검은 노끈으로 묶여 있었으면 구속돼 있는데도 주었다. 공자께서 남용은 나라에 도가 있으면 버림을 받지 않고 나라에 도가 없다 하더라도 참사를 면할 사람이니라 하시고 형의 딸을 남용의 아내로 주었다. 남용도 공자의 제자입니다. 공자가 사익감을 고를 때 한 말들입니다. 비록 지금 이런 몸이지만 자기의 죄가 아니고 남이 그를 어떻게 보든 간에 자기는 자기대로의 생각이 있는 것이고 신념이 있다는 굳은 태도가 보여집니다. 2. 공자께서 자천에 대해 이르기를 자천도 공자의 제자입니다. 이런 사람이야말로 정말 군자로다. 만약 노나라에 군자가 없었다면 이 사람이 어찌 이러한 덕을 취할 수 있었으리요. 노나라에는 군자가 많았기 때문에 자천도 군자다운 인격과 덕성을 갖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3. 자공이 묻기를 산은 어떤 사람입니까? 공자께서 말씀하시기를 너는 그릇이다. 산은 즉 자공의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자공이 묻기를 산은 어떤 사람입니까? 내가 어떤 사람입니까? 공자께서 말씀하시기를 너는 그릇이니라. 자공이 말하기를 어떤 그릇입니까? 공자께서 말씀하시기를 호련이니라. 호련은 종묘에서 제사 지낼 때 쓰는 옥으로 만든 제기. 그래서 자공은 인품과 덕성이 종묘의 제사에 쓰이는 보배롭고 빛나는 그릇 같다고 비유해서 말해준 것입니다. 4. 어떤 사람이 말하기를 옹도 공자의 제자입니다. 옹은 거질기는 하나 말재주가 없는 것 같습니다. 공자께서 말씀하시기를 말재주가 무슨 소용이 있단 말이오. 남을 상대로 말로만 넘길 것 같으면 오히려 자주 남의 미움만 사는 것이니 그는 어딘지는 알 수 없으나 그 말재주가 무슨 소용이 있겠소. 염옹은 공자 제자 중에서도 말이 좋고 성실한 사람이었다. 그래서 공자에게 어질지만 말재주가 없다고 말했던 것이 아닐까? 그런데 공자의 관점은 보통 사람과 달라서 말로만 넘기는 사람보다는 말재주 없어도 어진 사람이 더 쓸모있다고 말했던 것 같다. 5. 공자께서 칠조계도 공자의 제자입니다. 자는 자약. 칠조계에게 벼슬을 하라고 하시자 칠조계가 대답하기를 저는 아직 감당해내리라고 믿어지지 않습니다. 이 말 듣고 공자께서는 매우 기뻐하셨다. 6. 공자께서 말씀하시기를 도가 행하여지지 않아 뗏목을 타고 바다로 떠나가게 된다면 나를 따를 사람은 유뿐일 것이다. 자루는 이 말을 듣고 매우 기뻐하였다. 공자께서 말씀하시기를 유는 용맹을 좋아하는 것은 나에 못지않으나 재능은 취할 바가 없느니라. 중국은 공자가 태어날 무렵 여러 나라로 분열되어 있는 시대였기 때문에 어느 나라를 막론하고 나라의 정세가 어지러웠다. 각 나라 임금은 서로 남의 나라를 침범해서 세력을 넓히려고 호시탐탐 노리고 있고 전쟁 준비를 하지 않으면 안 되었기 때문에 백성의 마음은 흐트러졌고 예의와 도덕도 문란해 줄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공자는 이런 정세를 한탄했던 것이다. 지금 이 나라에 도가 행해지지 않는구나. 이런 세상에서 사는 것보다 차라리 뗏목을 타고 떠나가고 싶다 바다로. 그렇게 된다면 나를 따를 사람은 유뿐일 것이다. 자루는 그런 공자의 말을 듣고 무척 기뻐했다. 스승인 공자가 유독 자기만을 생각해주고 있다고 여겼기 때문이다.
그러나 공자는 자로의 그런 태도를 보고 그냥 있을 수 없어 한마디 덧붙였던 것이다. 자로의 용기는 나에 묻지 않으나 나의 참뜻을 이해하는 재량은 부족하구나 하고. 7. 가. 맹무백이 묻기를 자로는 어진 사람입니까? 공자께서 말씀하시기를 잘 모르겠노라. 맹무백이 다시 물었다. 맹무백은 노나라의 대부입니다. 공자께서 말씀하시기를 유는 천승의 나라의 한 부를 맡아서 능히 다스려 나갈 만하나 그의 어짐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노라. 공자가 부지야 이렇게 말한 것은 잘 모르겠노라. 맹무백이 또 다시 물었는데도 능력에 대해서는 말했지만 어질은 잘 모르겠다고 하였다. 구는 어떤 사람입니까? 구는 염류를 말하는 이름입니다. 공자께서 말씀하시기를 구는 천집이 있는 고을과 경대부집의 가신일은 맡아서 함직하나 그의 어짐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노라. 가신 노릇을 할 능력은 있지만 어질에 대해서는 잘 모른다고 했다. 또 그러면 적은 어떤 사람입니까? 적도 공자의 제자 자화. 공자께서 대답하시기를 적은 예복을 갖추고 조정해서 빈객과 더불어 서로 이야기를 논할 만하지만 그 어질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노라. 그래서 세 사람의 공자의 제자에 대해서 물었을 때 공자는 자기 제자들에 대해서 아주 잘 판단을 하고 있으면서도 어질매에 대해서는 한결같이 말하기를 꺼렸다. 8. 공자께서 자공에게 이르시기를 너는 너를 회와 비교하면 누가 더 낫다고 생각하는가? 회는 안회. 자공이 대답하기를 제가 어찌 감히 회와 비교가 되겠습니까? 회는 하나를 들으면 열을 아는 사람이고 저는 하나를 들으면 둘을 아옵니다. 그러자 공자께서 말씀하시기를 비교가 안 되느니라. 나도 내가 회와 비교가 안 된다는 것을 인정하느니라. 안회를 아주 사랑했던 공자님은 자기도 자공이 안회와 비교 안 되는 것을 알고 있다 하면서 자공의 솔직한 대답에 만족해 했다. 9. 제 여가 낮잠을 잘 때 공자께서 말씀하시기를 썩은 나무에는 조각을 할 수 없으며 썩은 흙을로 쌓은 담장은 흙손질을 할 수 없으니 여에게 무슨 말로 꾸짖으리요. 여는 제아의 이름입니다. 공자께서 말씀하시기를 전에는 내가 사람을 볼 때 그 말만 듣고 그 사람의 행실을 믿었으나 이제 나는 사람을 볼 때 그 말을 듣고 그 사람의 행실까지 살피게 되었으니 제여 때문에 고치게 되었노라. 제아는 공자 제자 중에서도 가장 말재주가 뛰어난 사람인데 능란하고 묘한 말솜씨로 여러 사람의 입장을 난처하게 한 적이 있다. 어느 날 공자 보는 앞에서 낮잠을 잤던 것이다. 제아는 해이한 정신과 게으른 습관에 대해 책망을 들었고 공자는 한 가지 진리를 깨닫게 되었다. 사람을 보는 데 있어 말만 믿어서는 안 되고 반드시 그 사람의 행실을 잘 살펴 정말 말과 행동이 일치하는가를 보아야 한다는 것이다. 공자는 그 순간 이런 생활의 진리를 깨달은 것이다. 10. 공자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아직 강한 사람을 보지 못했노라. 그러자 어떤 사람이 말하기를 신정이 있습니다. 공자께서 말씀하시기를 정은 욕심이 많은 사람이거늘 어찌 그를 강한 사람이라 하리요. 강한 마음과 욕심은 상반되는 것일 수도 있다. 11. 자공이 말하기를 남이 나에게 좋지 못한 일을 하는 것을 바라지 않으므로 나 또한 다른 사람에게 불의를 행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공자께서 그 말을 듣고 말씀하시기를 사야
너는 아직 그런 경지에 미치지 못하였느니라. 아직까지는 자공의 덕성이 남에게 자비를 베풀 만한 어진 마음과 모든 것을 참아낼 만한 인내심이 부족해 보였기 때문에 공자는 단지 그에게 아직 그럴 만한 경지에 이르지 못했다고 말했던 것이다. 12. 자공이 말하기를 선생님의 문장은 가히 얻어들을 수 있으나 선생님의 어진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말씀과 천도는 가히 얻어들을 수 없었다. 여기서 문장은 학문을 말한 것인데 공자의 학문은 누구나 얻어들어 알 수는 있지만 공자의 어진 성품과 하늘의 이치를 말한 깊은 진리는 아무나 이해할 수 없다고 자공은 말했던 것이다. 13. 자로는 교훈을 듣고 그것을 실행하지 못하였으면 오직 새로운 말을 들을까 두려워하였다. 좋은 말을 들어서 좋은 말을 들어 훌륭한 생각을 하고 있더라도 실행에 옮기지 않으면 소용이 없다. 알면서 실행에 옮기지 않는 사람은 아무리 오묘한 진리를 터득해도 말재주꾼에 지나지 않는다. 공자의 제자 가운데 자로라는 사람은 그렇지 않았다. 다른 사람들에게 훌륭한 말을 듣고 미처 실행에 옮기지 못하였으면 오히려 새로운 말을 또 듣게 될까 두려워했다고 한다. 자기가 알고 있는 것을 실행에 옮기는 태도는 참으로 바람직하고 존경할 만한 실천 도덕이라고 아니할 수 없다. 14. 자공이 묻기를 공문자를 어찌 문이라 부르게 되었습니까? 공자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는 매우 공문자는 위나라의 대부입니다. 공문자는 매우 영민하고 학문을 좋아하고 아랫사람에게 묻는 것을 부끄럽게 여기지 않는 자이므로 문이라고 부르게 되었느니라. 15번 공자께서 자산을 평하시기를 군자의 4가지 도를 지니고 있었으니 그 행실에 있어서는 공손하고 윗사람을 섬기는 데 있어서는 공경하고 백성을 기르는 데 있어서는 은혜로우며 백성을 다스림에 있어서는 의로우니라. 공자가 정나라 내부 공손교를 평한 말이다. 이렇게 4가지 도를 가지고 있다고 하였다. 16. 공자께서 말씀하시기를 안평중은 사람과 잘 사귀었으니라. 오랫도록 변함없이 공경하였느니라. 안평중은 제 나라의 대부입니다. 남을 사귀는 데 있어서 처음에는 예로도 하지만 가까워지면 함부로 대하는 경우가 많은데 아무리 가까운 사이라 하더라도 도가 지나치면 서로의 감정을 상하게 된다. 그러므로 어느 정도 예를 지켜야 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항상 변함없이 상대방을 생각해주고 존경한다면 모든 것이 원만하게 이루어질 것이다. 17번 공자께서 말씀하시기를 장문중은 큰 거북을 감추고 기둥머리의 모진 곳에다 산의 형상을 조각하고 대들보 위의 짧은 기둥에다는 마름을 그려서 기륭화복을 빌고자 하니 어찌 그를 지혜로운 사람이라 하리오. 노나라의 대부 장문준에 대해서 그는 남들은 비록 유능하다고 하지만 남들은 유능하고 지혜로운 대부라고 하지만 머릿속에 미신 따위나 믿고 있는 사람을 지혜로운 사람이라 어찌 할 수 있겠는가 라고 말했다. 18. 가 자장이 묻기를 자문은 3번 벼슬을 하여 영윤이 되었으되 깊은 빛을 드러내지 않았으며 3번 쫓겨났으되 섞는 빛을 나타내지 않고 자기가 맡았던 영윤의 정사를 새로운 영윤에게 인계했는데 어떻게 보아야 합니까? 공자께서 말씀하시기를 충이로다. 묻기를 인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까? 말씀하시기를 알지 못하겠노라. 어찌 인이라 할 수 있겠느냐. 충과 인은 서로 다른 것 같지만 서로 통하는 것 같지만 엄격하게 따지면 별개의 것이다. 어진 사람이 충성스러울 수도 있지만 충성스러운 사람이라고 해서 반드시 인의 마음을 가졌다고 볼 수는 없기 때문이다. 자장이 또 묻기를 최자가 제 나라의
대부 최자가 제나라 임금을 살해하자 진문자는 가지고 있던 말 10승을 버리고 다른 나라로 가서 말하기를 우리나라 대부 최자와 같다 하고 또 그 나라를 떠났고 또 다른 나라로 가서 말하기를 우리나라의 대부 최자와 같다 하고 떠났으니 이 사람은 어떻습니까? 공자께서 말씀하시기를 깨끗하다. 묻기를 어질다고 할 수 있습니까? 공자께서 말씀하시기를 알지 못하노라. 어찌 어질다고 할 수 있겠느냐. 맑고 깨끗한 마음은 절개와 지조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래서 전문자의 맑은 마음은 지조에 의한 충절로는 생각해 볼 수가 있지만 그것이 어진 마음에서 우러나왔다고는 단언할 수 없는 것이다. 라고 말했다. 진문자라는 사람은 대부 최자가 임금을 죽이자 40피를 가지고 있는 부자임에도 불구하고 제 나라를 떠났었다. 그가 찾아간 나라도 정치가 어지럽고 신하들이 충성스럽지 못한 것을 보고 모두 최자 같은 인물들이라고 말하고 떠났고 다른 나라에 가서도 충성스럽지 못한 것을 보고 떠났던 인물인 것이다. 자장이 이런 내막을 말하고 진문자의 사람됨에 대해서 물었던 것이다. 19. 계문자는 3번 생각해 본 후에야 비로소 행동에 옮겼다. 공자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말씀하기를 2번이면 가하니라. 계문자는 노나라의 대부인데 노나라 대부 계문자는 용의주도한 사람이라 무슨 일을 하든 3번 생각한 후 행동에 옮겼다고 한다. 깊이 생각하면 할수록 무슨 일이든지 실수가 적고 빈틈이 없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생각하는 것도 지나치면 결단력이 부족해져서 행동하는 데 방해가 될 수도 있을 것이다. 이런 생각은 현재까지 중국의 현재까지 되는 것 같습니다. 20. 실용주의 20. 공자께서 말씀하시기를 영무자는 나라의 도가 행해졌을 때에는 지혜로웠고 나라의 도가 행해지지 않았을 때에는 어리석었다. 그의 지혜로움은 가히 미칠 수 있으나 그의 어리석음은 가히 미칠 수 없느니라. 21. 공자께서 진나라에 계실 때 말씀하시기를 돌아가야겠노라. 나의 고향에 있는 제자들은 뜻은 크나 그 하는 일이 면밀하지 못하여 문체는 찬란하지만 재단하는 바를 모르느니라. 공자가 천하를 두루 편력하면서 진나라에 가 있을 때 고국인 노나라로 되돌아올 마음이 생겨서 한 말이다. 돌아가겠다. 당시는 각 나라 정세가 매우 어지럽고 나라 사이 분쟁이 심하였기 때문에 공자의 훌륭한 사상과 학문이 도외시되고 있었다. 여러 나라를 돌아다니며 큰 뜻을 펴려던 공자가 벼슬을 얻지 못하자 그는 현실을 원망하지 않고 마침내 고향에 있는 제자들을 가르치기로 마음먹었다. 그래서 공자는 그들의 높은 이상을 꼭 실현할 수 있도록 주어야겠다고 굳게 결심한 것이다. 22. 공자께서 말씀하시기를 백의와 숙제는 남의 지나간 악함을 마음에 두지 않는지라 원망하는 이가 드물었느니라. 백의와 숙제는 고죽이란 나라의 왕자였는데 부왕이 돌아가시자 서로 왕의 자리를 양보하려고 주나라로 간 적이 있었다. 그 후 주의 무왕이 은나라 주왕을 쳐서 천자가 되자 백의와 숙제는 신왕조 주의 곡식을 먹는 것을 부끄럽게 여겨 수양산에 들어가 고사리로 연명하다 끝내 굶어 죽었다 한다. 이 이야기는 공자 살아있을 때보다도 500-600년 전의 일로 두 사람은 절개가 있고 청렴한 인물로 전해 내려오고 있었다. 그러나 그런 반면 그들 두 사람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는 사람도 많이 있었다. 그들이 악을 미워한 것은 소심했기 때문이며 수양산에 들어가 굶어 죽은 것은 세상을 넓게 보는 아량이 없었기 때문이라는 등의 말이었다. 그래서 공자도 이들 두 사람에 대해서 한마디 평을 했던 것이다. 백의와 숙제가 악을 미워한 것은 자기들에게 미칠 화를 두려워해서가 아니라 선을 위해서 선하지 않은 것을 미워했을 뿐이며 그렇게 그들 두 사람은 다른 사람들을 조금도 원망하지 않았다고 했다. 23. 공자께서 말씀하시기를 누가 미생고를 곧다고 하느냐. 어떤 사람이 식초를 빌리거늘
그 이웃에 가서 빌려주었으니 미생고는 그 당시 마음이 곱고 정직하기로 널리 알려진 사람이었다. 그러나 공자는 그를 별로 고든 사람이라고 보지 않았다. 어떤 사람이 미생고의 집으로 와서 식초를 빌려달라 하자 그때 마침 그의 집에는 식초가 떨어졌으므로 이웃에까지 가서 구해다 주었다. 미생고의 행위는 거기서 끝났다고 하지만 공자는 거기서 그치지 않고 그 속에 담긴 뜻을 캤던 것이다. 즉 미생고가 남에게 은혜를 베풀기 위해 다른 사람에게 빌려가면서까지 주었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미생고는 남에게 좋은 이름 듣기를 좋아하는 공명심이 강한 위선자란 말인가? 24. 공자께서 말씀하시기를 말을 교묘히 꾸며대고 안색을 수시로 변하여 남을 지나치게 공경하는 것을 좌구명은 사람 이름입니다. 공자가 태어나기 이전의 사람. 좌구명은 부끄럽게 여겼는데 나 역시 부끄럽게 여긴다. 원망을 가슴속에 숨기고 그 사람과 교제하는 것을 좌구명은 부끄럽게 여겼는데 나 또한 부끄럽게 여기니라. 교원영색하는 사람, 또 아랫사람을 그렇게 대하는 사람, 그것은 농간에 지나지 않는다. 25. 안현과 계로가 공자를 모시고 있을 때 공자께서 말씀하시기를 각기 너희들의 뜻을 말해보지 않겠느냐? 자로가 말하기를 탈만한 수레와 말 그리고 가벼운 털옷 등을 친구들과 함께 사용하다가 그것들을 못쓰게 됐다 하더라도 유감이 없겠습니다. 안현이 말하기를 선함을 자랑하지 않고 남에게 수고로움을 끼치지 않는 것을 원하나이다. 자로가 말하기를 선생님의 뜻을 듣고 싶습니다. 공자께서 말씀하시기를 늙은이에게는 편안하게 하고 친구에게는 믿게 하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따르게 해야 하느니라. 26. 공자께서 말씀하시기를 너무하도다. 나는 아직까지 자기의 허물을 보고 자기를 반성하는 사람을 보지 못하였느니라. 27. 공자께서 말씀하시기를 열집이 사는 고을일지라도 반드시 나와 같은 충과 신이 있는 사람은 있겠으나 나와 같이 학문을 좋아하는 사람은 없느니라. 네, 여기까지가 공야장이었습니다. 공자에서 하기시습지 부력널호화 이렇게 유명한 몇몇 구절만 알고 다 인용만 하니까 그냥 한번 훑어보고 싶었습니다. 끝.